퇴직 후 당신은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평소에 못했던 취미를 즐기며 친구들과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모습이 떠오르시겠죠. 하지만 현실은 종종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더 이상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급여가 없고 이전에 당연했던 사회적 지위도 사라진 자리에서 진짜 나의 인간관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들이 보여주는 냉담함입니다. 친구는 재산이라고들 말하지만 돈과 삶의 균형이 깨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민낯을 경험하면 이 말이 얼마나 허무한지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 후 돈 때문에 뒤통수를 맞았던 실제 사례들과 함께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이런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 은퇴 후 삶에서 드러나는 친구들의 민낯과 대비책. 사례 1. 돈 좀 빌려달라는 말 한마디에 사라진 친구들. 김모 씨 55세는 퇴직 전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넉넉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여유로울 거라 자신했지만 막상 퇴직금을 아파트 대출 상환에 대부분 쓰고 나니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절친이라 생각했던 친구에게 소액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친구는 요즘 나도 어렵다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이후 몇 번의 시도 끝에 김 씨는 그 친구와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죠. 교훈 퇴직 후엔 돈 문제가 인간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도 경제적 의존을 기대하기보단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이 돈 잘 번다던 친구, 결국 나를 이용한 이야기. 정모 씨 60세는 은퇴 후 한 친구의 권유로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은퇴 후에도 돈 벌려면 투자밖에 없다며 확실한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투자금 대부분을 잃고 나서야 그 친구가 자신을 통해 수수료를 챙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친구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정 씨는 2배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삶에선 경제적 선택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친분을 과신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과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재정 관리를 해야만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내가 어려울 땐 곁에 없는 친구들. 이모 씨 58세는 퇴직 후 우울감을 극복하려고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나 점차 모임 비용이 부담스러워졌고 이를 고백하자 친구들은 어색한 반응을 보이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돈에 민감해졌냐는 친구의 말에 큰 상처를 받은 이 씨는 결국 인간관계 자체를 재정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인간관계는 금전적 여유와 맞물려 변화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만 지속 가능한 관계도 있음을 인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새로운 커뮤니티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퇴직 후 삶을 위한 준비와 지혜. 퇴직 후 친구들과의 갈등과 배신감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충격을 미리 대비할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재정 계획. 은퇴 전에 자산 관리와 소득원을 다각화해 스스로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세요. 의미 있는 인간관계 형성, 경제적 의존이 아닌 정서적 교감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세요. 마음의 여유와 독립성. 퇴직 후에도 나만의 즐거움을 찾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하세요. 퇴직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올바른 준비는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이 바로 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퇴직 후 돈과 관계의 진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 돈과 인간관계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인간 본성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돈은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라는 말이 있죠. 퇴직 후 소득이 줄고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면 친구와의 관계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 후 돈 때문에 뒤통수를 맞지 않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그 해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관계의 붕괴. 왜 일어나는가? 퇴직 후 관계의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직장이라는 공통의 울타리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죠. 그런데 돈 문제가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는 몇 가지 이유에서 기인합니다. 돈과 관계의 상관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시절에는 인간관계가 돈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경제적 불안정이 시작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금전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밥값이나 선물의 크기 같은 작은 일들이 갑자기 예민한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적 지위의 상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개인은 더 이상 조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고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에 인간관계가 삭막해질 수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 은퇴 후에도 친구들이 옛날처럼 함께 해주길 바라는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 더 집중합니다. 이때 친구들도 나를 떠났다는 배신감이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퇴직 후 삶을 위한 3가지 전략. 퇴직 후 돈 문제와 인간관계로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제적 독립. 스스로를 돌볼 준비가 필요하다.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인간관계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예시. 50대 초반에 퇴직한 박모 씨는 퇴직금을 아파트 대출에 모두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증가로 퇴직 후 2년 만에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거절당하며 관계마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해법. 퇴직 전에 소득원을 다각화하세요. 적은 금액이라도 월세 수입이나 소규모 사업 등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독립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관계의 재정립. 친구를 선택하고 신뢰를 쌓아라. 퇴직 후 인간관계는 변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관계를 찾고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이 아닌 진정한 공감과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예시. 퇴직 후 우울감을 느끼던 최모 씨는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비슷한 경제적 상황을 공유하며 돈과 무관하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해법. 관계를 유지하려면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활동을 함께 하세요.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심리적 독립.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가짐.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독립입니다. 돈이 없더라도 스스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예시. 은퇴 후 홀로 여행을 떠난 이모 씨는 혼자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취미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법. 독서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거나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시작하세요. 요가, 명상, 걷기 같은 활동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은퇴 후 삶의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 결국 퇴직 후의 삶에서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평생 함께할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나를 위한 경제적 기반. 남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돌볼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하세요. 나를 위한 관계.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나를 위한 행복.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제적 독립과 심리적 안정, 건강한 인간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충분히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퇴직 후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당신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평생 일하면 은퇴 후엔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년을 무사히 맞이하고 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여유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정년 이후에야 진짜 생존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퇴직 후에야 알았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남아있는 빚,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상환금, 그리고 줄어든 수입. 한때 안정적인 직업이라 불렸던 직장에서의 삶이 끝나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은퇴 준비를 잘하고 있을까? 라고요. 오늘은 한퇴직은행원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 퇴직 후 찾아온 현실 수입보다 무서운 고정 지출. 김철수 가명씨는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매달 빠져나가는 주택 대출금과 자녀 학자금 대출, 그리고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은행원으로 일하던 시절엔 월급으로 커버가 가능했지만 퇴직 후엔 연금으로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에도 부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일을 하거나 택배를 배달하는 등 한때 넥타이를 맨 은행원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철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빚이 있다는 건 자유가 없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죠. 교훈: 은퇴 전에 빚을 최대한 정리하세요. 집 한 채에 모든 걸 걸기보다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2. 연금만 믿었다가 낭패를 본 사례. 박영희 가명씨는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했습니다. 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 믿고 퇴직 후엔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계획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부모님 부양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연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풍족한 건 아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섭니다. 영희 씨는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면서 손실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연금 외에도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말이에요. 교훈: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뿐입니다.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을 꼭 준비하세요. 3. 가족을 위한 희생이 가져온 결과. 이성민 가명씨는 두 자녀를 모두 해외 유학 보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한 투자라 믿으며 생활비를 줄여가며 학자금 대출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제 노후는 준비할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은퇴 후엔 자녀들이 돈을 벌어 도움을 줄 거라 생각했지만 자녀들 역시 자립하느라 바빠 부모를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성민 씨는 결국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며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춰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의 삶을 준비하는 게 먼저라는 걸 깨달았어요. 교훈: 자녀를 위해 지나치게 희생하기보다 자신의 노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빚을 최소화하고 연금 외 소득원을 마련하며 가족을 위한 희생과 개인의 노후 준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더 늦기 전에요. 여러분의 은퇴가 후회 없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준비되지 않은 은퇴, 그 대가는 혹독하다. 서두: 퇴직 후에도 편안하게 살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말은 익숙하지만 정작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이 마치 자동으로 편안해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빚더미에 갇혀 살아가는 퇴직자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현실을 경험한 이들의 사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빚 없는 은퇴 자유로운 삶의 첫걸음. 우리가 평생 동안 꿈꿔온 은퇴 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세계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빚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빚은 은퇴 후 삶의 자유를 가장 먼저 앗아갑니다. 한 퇴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전엔 월급이 들어오니 대출 상환이 큰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매달 나가는 대출금이 이렇게 큰 압박일 줄 몰랐어요. 자유로운 삶은커녕 매달 카드 명세서만 보며 한숨을 쉽니다. 전문가 조언. 빚을 미리 정리하라. 퇴직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대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주택 대출은 물론 자녀 학자금 대출도 은퇴 전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과도한 소비를 멈춰라. 현재 소득에 맞춰 과소비를 줄이고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 생활 수준을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2.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라. 연금은 은퇴 후 기본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 물가 상승, 자녀 지원비 등은 연금 수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영희 가명 씨는 공무원 연금 수령자로 퇴직 후 월 20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간병비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매달 적자가 쌓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부업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너무 늦기 전에 부업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추가 소득이 있으니 한숨 돌렸죠. 전문가 조언. 추가 소득원을 준비하라. 취미를 활용한 소규모 비즈니스, 온라인 강의, 자격증을 활용한 일자리 등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구상해야 합니다.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라.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 ETF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도록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3. 자녀와의 관계, 희생과 독립의 균형 잡기. 은퇴 준비 과정에서 많은 부모가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바로 자녀를 위한 지나친 희생입니다. 자녀 학자금과 결혼 비용 등을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민 가명 씨는 은퇴 후 이렇게 회상합니다. 자녀 유학비 때문에 대출을 받았고 결국 은퇴 후에도 빚을 갚느라 힘들게 살고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랐던 제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지금 제 삶은 너무 고달픕니다. 전문가 조언. 자녀 교육과 자신의 노후 준비를 병행하라. 자녀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라. 노후 자금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미리 설명하세요. 4. 은퇴 후 삶을 설계하라. 돈, 시간, 건강의 균형.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시간, 건강의 균형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뤄야 은퇴 후 삶이 행복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돈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연금, 투자 수익, 부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 은퇴 후에도 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취미, 봉사활동, 여행 등 시간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세요. 건강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은퇴 전부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5. 사례를 통한 교훈. 준비된 은퇴는 행복한 삶의 시작. 끝으로 정년퇴직 후에도 성공적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한 퇴직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민수 가명 씨는 은퇴 후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여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동시에 블로그를 운영하며 퇴직 전부터 시작한 주식 투자로 매달 100만 원의 배당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했기에 은퇴 후에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오히려 더 여유롭고 행복합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 후 삶은 준비하는 만큼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남들이 볼 땐 사소해 보여도 쌓이고 나면 큰 차이를 만들 겁니다. 결론.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사례와 조언을 참고하여 지금부터라도 은퇴 준비를 시작하세요. 빚을 줄이고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돈, 시간, 건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지금의 작은 변화가 은퇴 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의 은퇴,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판검사 출신 58세, 은퇴 후 택배 상하차, 충격적인 현실. 서론 명예로운 직업, 그러나 은퇴 후엔? 한때 법정에서 정의를 외치던 판검사가 은퇴 후 택배 상하차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믿어지는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연봉도 높은 직업이지만 은퇴 후 삶은 결코 녹록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저 정도 직업이면 노후는 탄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은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판검사뿐만이 아니다. 대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교수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은퇴 후에는 생계를 위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높은 수입에 익숙해져서 씀씀이가 크고 퇴직 후에도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다 보면 얼마 안 가 자금이 바닥난다. 게다가 직업적 특성상 5060대 이후에 새로운 일을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종종 은퇴 후에는 편하게 살 거야 라고 막연히 기대한다. 그러나 막상 퇴직을 맞이하면 현실은 그 기대를 배신한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1. 58세 전직 판검사, 은퇴 후 택배 상하차를 하게 된 이유. 씨는 30년간 법조계에서 일하며 승승장구했다. 판사로 시작해 검사로도 일했고 동료들 사이에서 명망 높은 인물이었다. 월급도 많았고 지인들에게 난 은퇴해도 걱정 없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나 정년 퇴직 후 현실은 달랐다. 높은 월급에 맞춰 살다 보니 씀씀이가 컸다. 대형 아파트, 수입차, 해외여행, 자녀 유학 등으로 지출이 많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크게 줄었다. 공직자로 오래 일했지만 별다른 재테크나 사업을 하지 않았다. 막상 퇴직하니 경제적으로 의존할 곳이 없었다. 법조인 네트워크가 있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시도했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영업력이 부족해 실패했다. 결국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였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절대 이런 일 안 할 줄 알았다던 그가 은퇴 후엔 새벽마다 물류센터에서 팍스를 나르고 있다. 교훈: 명예와 직업이 노후를 책임지진 않는다. 은퇴 후의 삶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생계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2. 55세 전직 대기업 임원, 퇴직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 B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하고 임원까지 올랐다. 연봉이 2억 원이 넘었고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돈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퇴직 후 그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었지만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했다. 사업을 하겠다고 투자했다가 실패하면서 퇴직금의 대부분을 날렸다. 나이 들고 나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30대, 40대 때 퇴직 후를 고민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 교훈: 고소득 직장인일수록 씀씀이를 조절하고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3. 60세 전직 의사, 노후 자금 부족으로 대리운전. C씨는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였다. 수십 년간 환자를 돌보며 탄탄한 커리어를 쌓았지만 은퇴 후 그는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 병원 운영으로 번 돈은 많았지만 은퇴 후에도 매달 고정 지출, 사무실 임대료, 보험료, 생활비 등이 너무 많았다. 의사라는 직업적 자부심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의사로만 일하려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개업은 어려워졌다. 자녀들의 학비와 결혼 자금 지원으로 인해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이 부족했다.
결국 그는 대리운전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말하며 씁쓸해했다. 교훈 아무리 고소득 전문직이라도 은퇴 후에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는다. 은퇴 전에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은퇴 후 생존을 위한 3가지 필수 준비. 이제 우리가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보자. 1. 씀씀이를 줄이고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기. 수입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은퇴 전부터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한다. 은퇴 후에도 무리한 지출 고급 자동차, 비싼 주거비, 과도한 여행 등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2. 은퇴 전에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들기. 직장을 다니면서 연금, 배당주 투자, 부동산 임대 수익 등 수입원이 꾸준히 생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고소득일수록 이 점을 간과하기 쉽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3.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미리 경험해보기.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에 실패한 이유는 영업 경험 부족 때문이다. 직장에 다닐 때부터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 강의, 컨설팅, 글쓰기 등을 경험하고 준비해야 한다. 나는 이런 일 안 해도 되라는 자만이 가장 위험하다. 마무리 당신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판검사, 대기업 임원, 의사처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도 은퇴 후 준비가 부족하면 삶이 무너질 수 있다. 한창 일할 때는 이런 현실이 남의 이야기 같지만 은퇴 후가 되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내가 은퇴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돈이든 일이든 준비되지 않으면 누구나 택배 상하차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나는 과연 안전한가? 지금 이 순간부터 고민해보자. 준비하는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은퇴 후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 노후의 건강과 노동 가능성. 우리는 흔히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건강과 노동 가능성이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고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소득 창출 기회가 사라진다. 특히 5060대 이후에는 근감소증, 뇌기능 저하, 만성질환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살펴보자. 1. 은퇴 후 삶을 위협하는 근감소증과 노동능력 상실. 근감소증 SARCOPENIA는 40대 이후부터 매년 12%씩 근육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 손실 속도가 더욱 빨라지며 이는 노동 능력과 직결된다. 근육 감소가 은퇴 후 삶에 미치는 영향. 노동 가능 기간 단축.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면 신체적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근육이 줄어들면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조차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낙상 및 골절 위험 증가. 노년기에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심한 경우 장기 입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대사질환 증가. 근육량이 줄면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해 의료비 지출이 급증한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근육 자산을 키워라. 근력 운동 필수주. 23회 이상 중강도 이상의 근력 운동 스쿼트, 데드리프트, 플랭크 등을 실천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50% 이상 낮다. JAMA 인터널 메더선 2017. 단백질 섭취 유지. 하루 체중 1kg당 11.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라면 하루 607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유산소 운동과 병행 걷기, 수영, 사이클 등의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준다. 2. 퇴직 후에도 뇌 건강이 경제적 자립을 결정한다. 은퇴 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면 신체뿐만 아니라 뇌의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 기억력 저하, 의사결정 능력 감소, 감정 조절 능력 저하 등은
경제적 판단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 뇌 기능 저하가 은퇴 후 삶에 미치는 영향. 잘못된 재정 판단 금융 사기를 당하거나 비효율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위험이 커진다. 새로운 일에 대한 적응력 저하.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가지려면 학습 능력이 중요하지만 뇌 기능이 저하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진다. 사회적 고립. 뇌 기능 저하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쳐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해마를 활성화하라. 새로운 학습, 지속,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의 활동이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년 더 젊은 뇌를 유지할 수 있다. 명상과 수면 관리. 수면 부족은 기억력 저하와 직결된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유지해야 하며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지중해식 식단 실천. 뇌 건강을 위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채소, 올리브유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2015년 미국 신경학회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한 사람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 3.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적 관계. 은퇴 후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사회적 관계도 필수적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인간관계가 은퇴 후 급격히 줄어들면 우울증, 외로움,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이 은퇴 후 삶에 미치는 영향. 우울증 및 치매 위험 증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지속될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60% 증가한다. ALGHIMERS 앤드 디멘시어 2019. 삶의 만족도 감소.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삶의 의미를 잃기 쉽고 우울감이 높아진다. 경제적 기회 상실. 은퇴 후에도 인맥이 유지되면 새로운 직업이나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지만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경제적 기회도 줄어든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사회적 자본을 유지하라. 공동체 활동 참여, 봉사활동, 동호회, 취미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네트워크 활용.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은퇴 후 세컨드 커리어 준비.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마무리. 은퇴 후에도 건강한 노동이 가능한가? 우리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진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가? 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빠지면 일을 할 수 없고 반대로 아무리 건강해도 은퇴 후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국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은퇴 대비책이다. 오늘부터라도 근력운동, 뇌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를 실천하자. 은퇴 후에도 당당하게 일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과 준비된 태도이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100세 시대라지만 890에 거의 다 가더라고요. 너무 노후 대책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 쓰지도 못하고 아둥바둥 하다가 어느 날 안 보여요. 현대 사회에서 노후 준비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8090세에 대부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대책을 위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일생 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거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돈을 위한 삶보다는 삶을 위한 돈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 자금 때문에 목동 아파트 처분, 쌍문동으로 밀려난 퇴직자의 생존기라는 주제로 한 정보를 기반으로 노후 대책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때로는 과도한 걱정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후 준비와 관련해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접근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동에서 쌍문동으로 밀려난 퇴직자의 이야기.
많은 중장년층이 은퇴 후 자신의 삶을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중 한 사례로 목동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도봉구 쌍문동으로 이사한 60대 퇴직자 김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김 씨는 목동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목동에서 성장했고 가족 모두가 이 지역에서의 삶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퇴직한 후 갑작스럽게 줄어든 수입과 증가하는 생활비로 인해 재정적 압박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매달 나가는 유지비, 관리비,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불어나는 노후 의료비는 김 씨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동 아파트를 팔고 비교적 저렴한 주거지를 찾아 도봉구 쌍문동으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이사는 재정적인 여유를 찾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김 씨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선택은 아니었다고 회상합니다. 그에게 목동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인생의 큰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후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에 김 씨는 결국 자신의 보금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 1. 과도한 노후 대책의 함정. 첫 번째 사례는 김 씨처럼 퇴직 후 재정적 압박을 느껴 자신의 주거지를 포기해야만 했던 경우입니다. 김 씨의 상황을 보면 그는 사실상 건강하고 활발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노후 자금에 신경을 쓰며 불안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목동 아파트라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다가 결국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후 자금에 지나치게 매달려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노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의 삶을 너무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과연 그 대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례 2. 건강보다 돈에 집착했던 어 씨의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건강을 소홀히 했던 어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 씨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을 아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돈을 아끼며 살았고 건강검진이나 병원 진료를 받을 때도 항상 비용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되던 해 어 씨는 심각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평소 작은 증상을 무시하고 치료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병원을 자주 가지 않았던 것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제서야 어 씨는 자신의 삶에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모아둔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병원비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경제적 여유도 건강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어 씨의 사례는 노후 준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례 3. 여행을 즐기며 행복한 노후를 보낸 B 씨. 세 번째 사례는 반대로 노후 자금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은 B 씨의 이야기입니다. B 씨는 65세에 은퇴한 후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던 중 자녀들의 독립을 지원하면서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지나치게 노후 자금을 모으거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여행과 취미생활을 즐기며 지냈습니다. B 씨는 매년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활발한 노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노후 생활비는 절대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매 순간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철학을 전했습니다. B 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돈을 아껴 모으는 것만이 노후 준비의 전부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균형 잡힌 노후 준비의 중요성. 사례에서 보았듯이 노후 자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현재와 미래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노후 대비는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질을 포기하거나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맞는 노후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씨가 목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쌍문동으로 이사한 사례처럼 필요에 의해 삶의 일부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가장 바람직한 선택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실제로 100세까지 살 확률이 높지 않은 만큼 인생의 후반을 준비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일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를 하면서도 그 준비가 우리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삶을 위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노후 준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실현 가능한 노후 대비 전략. 100세 시대라는 말이 흔히 들리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8090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애쓰는 건 중요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쓰기도 전에 떠나는 경우가 많죠. 지나치게 노후 자금에 얽매여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요? 오늘은 노후 준비에 있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 방법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다 현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스트레스를 덜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노후 자금 목표를 세우세요.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막연히 큰 돈을 생각합니다. 얼마는 있어야 된다. 100세까지 버틸 자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100세까지 살지 않으며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모으느냐가 아니라 내 생활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 씨의 사례를 다시 생각해 보죠. 김 씨는 목동에서 오랜 시간 살았지만 퇴직 후 수입이 줄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목동 아파트를 팔고 비교적 저렴한 쌍문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김 씨는 아파트를 팔아 여유 자금을 확보했지만 결국 그곳에서의 삶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너무 큰 주거 비용을 감당하려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해졌기 때문이죠. 김 씨처럼 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현실적으로 추산하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노후 생활비를 추산할 때 연간 지출을 바탕으로 2530년 정도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무작정 큰 금액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어떻게 생활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산 분산과 소득 다변화가 핵심. 노후 자금 마련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산을 한 곳에만 집중하지 않고 분산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매도하거나 더 작은 집으로 옮겨서 그 차익을 자산으로 돌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 너무 큰 집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작은 집으로 이전하거나 월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엔 은퇴 후 공유주택이나 쉐어하우스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큰 집을 유지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은 자산을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다변화를 통해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원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퇴직 후 아파트 매각을 통해 목돈을 마련한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퇴직 후 소규모 투자, 취미를 살린 자영업 혹은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 자산의 빠른 소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절약보다는 건강과 행복에 투자하세요. 노후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약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절약이 오히려 삶의 질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어 씨의 사례처럼 지나치게 돈을 아끼려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퇴 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비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면 병원비로 인해 더 많은 자산을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는 무엇보다도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나 식생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나친 절약보다는 행복을 위한 소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B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취미를 즐기며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준비도 필수. 재정적인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서적인 준비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정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에도 목동을 떠나 쌍문동으로 이사하면서 생활비는 줄였지만 익숙한 사회적 관계와 커뮤니티를 떠나는 것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혹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찾아서 꾸준히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제적인 준비는 물론이지만 그와 함께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노후 준비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도전들을 통해 은퇴 후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세요. 노후 준비는 결국 삶의 질을 높이는 준비입니다. 단순히 100세까지 살 것이라는 전제로 무작정 큰 돈을 모으기보다는 현실적인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건강과 행복을 우선으로 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너무 먼 미래만 걱정하다가 현재의 삶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해보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8090세에 이르러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너무 먼 미래만을 걱정하고 지나치게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면 정작 중요한 현재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첫째,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무작정 큰 금액을 모으려 하기보다는 내 생활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쌍문동으로 이사한 김씨처럼 지나치게 큰 주거 비용을 감당하려다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자산을 분산하고 소득을 다변화하세요. 한 가지 자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투자나 소득 창출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집을 구하거나 은퇴 후에도 소규모 투자를 통해 소득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건강과 행복에 투자하세요. 지나친 절약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와 적당한 소비가 더 중요합니다.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 관리가 필수적이며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소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준비도 필수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은퇴 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노후 준비는 현재의 삶과 미래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돈에만 얽매인 준비는 우리 삶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계획과 균형 잡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